현재까지 구군 예언을 모두 마쳤던 무속인의 2025년 구군 예언. 그리고 옛 선인들이 말한 대정화의 시기가 왔다. 원효대사로부터 비롯된 삼승일승의 묘법이 사만통일 대업에 크게 기여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그 후 해철국사에 이르러서는 회삼귀일의 묘법으로 두 번째 사만통일을 이루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세 번째 사만통일을 이룰 신인과 그 묘법이 곧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강변에 서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 상 뒤편으로 하늘에 흰 구름이 떠올랐고 그 구름이 놀라울 정도로 정이라는 글자와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한노스님은 마치 하늘에서 정감록을 다시 써내리는 듯하다라고 중얼거렸다 합니다. 세 번째 사만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업, 그리고 한반도의 예언서들과 오늘 전할 국내 유명 무속인의 2025년 구군 예언이 묘하게 그 과업을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노스님이 보고 놀랐다는 정이라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사람들은 정감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감록은 저자도 쓴 연대도 분명치 않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 쓴 도참서라고 전해집니다. 이 정감록에는 고려와 조선조의 흥망이 예언되어 있고 훗날 정씨의 왕조가 계룡산에 들어서 800년 동안 민중을 구원한다는 암시도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의 혼란과 전쟁 그리고 폭정 속에서 고통받던 조선 민중에게 일종의 희망이자 위안이 되어온 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서가 정치권에 민감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면 기존 왕조가 망한다라는 식의 도참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는 정감록을 비롯한 도참서를 금서로 지정해 극심하게 탄압하였죠. 그럼에도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와 민중의 가슴 속에 언젠가 올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이 시점에 정감록에서 말하던 새로운 왕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조라는 말이 이미 낯선 시대이지만 이를 새로운 체제, 새로운 정권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바꿔 말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언의 맥락에 따르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역병, 전란, 민생피폐, 탐관오리들의 횡포 등 대혼란이 일어났을 때 곧 세상이 뒤바뀌었고 그 뒤바뀐 세상은 전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정감록은 이런 전환점을 천하대란이라고 부르며 그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혹은 구원자가 나타난다 여겼습니다. 정감록의 구절과 함께 등장하는 정은 정감록을 연상케 하는 동시에 조선시대 민중이 갈망하던 정도령이라는 인물 혹은 성군을 상징하는 글자로도 해석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래에 등장할 진인이 드러나는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우리 민족의 구군이 대도약을 하기 전에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매우 신통하기로 유명한 국내 무속인의 예언. 보살로 불리는 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25년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충돌과 변화가 일어나면서도 동시에 그 혼란을 거쳐 미래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무당의 예언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2025년 하늘이 크게 요동치고 땅이 뒤집힌다는 소문이 나도 너무 놀라지 마시오. 그 혼란 속에서 오래 묵은 죄악과 부조리가 드러나고 죄를 지은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분명 올 것이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진짜로 올바른 길을 걷는 자들이 다시금 빛을 발하게 될 것이오. 2025년 초에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혼돈에 빠질 만큼 경제도 사회도 많은 충격을 받을 것이오. 4월과 5월, 특히 전쟁 같은 권력 다툼이 가중되고 주변 나라와의 외교 갈등도 있을 것이며 큰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폭락 소식이 심각하게 들려올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하시오. 우리가 그 쓰나미 같은 변화에 잠시 휩쓸리는 것처럼 보여도 9월, 10월에 이르면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이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 평온이 오는 것처럼 말이오. 많은 사람이 이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가 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신령님들은 그렇지 않다 하시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왜곡되었던 여러 구조를 혁신하고 깨끗이 청산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된다 하시오. 11월에는 무언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2026년부터는 그동안의 고통을 딛고 일어설 만한 기회가 열릴 것이오. 더 나아가 2028년 무신년이 되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안정을 찾고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위상을 떨치게 된다는 신령님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 부디 오늘의 혼란만 보고 섣불리 절망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의 기회를 준비하시오.
분명 세상이 바뀌긴 바뀌는데 그 바뀐 세상이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줄 것이요. 다만 2025년 예언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요. 중간중간 컸던 상처와 희생이 없을 수는 없소.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이 변혁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요. 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말에는 힘이 있소. 망했다, 썩었다고 외치는 말이 점점 커지면 그 기운이 하늘에 닿아 정말로 그리 될 가능성이 커지요. 반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함께 소망하면 그 기운이 하늘에 닿아서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이요. 그러니 부디 앞이 깜깜하다 하여 체념하지 마시오. 혼란이 크면 클수록 변화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가 꼭 새벽빛이 될 것임을 잊지 마시오. 정리하자면 비록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까지는 혼란이 극심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지만 큰 변동이 있어야 그 뒤에 안정이 찾아오는 법이요. 결국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새로운 리더십이나 체제가 구축되고 2026년 이후에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안정과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요. 이 무당은 혼란의 기운이 가중될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반드시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새로운 올바른 길이 등장하는 것이 운명의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 쌓여있던 적폐나 부조리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4월 5월 무렵이 가장 극심한 과도기로 정치권 역시 사분오열하고 민생들은 경제난과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9월 10월 무렵부터는 새 체제의 안정 기운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한다는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혼란이 지나간 직후에는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 2026년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무당의 미래적 통찰은 결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부정적 시나리오가 아닌 결국은 회복과 도약을 하기 위한 진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며 단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2025년 전후가 이런 대변혁의 시기로 지목되는 걸까요? 과거 정감록과 유사한 다양한 도참 기록들은 대체로 세상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를 매우 자세히 언급하곤 합니다. 예컨대 우매한 사람이 임금인양 행세를 하고 살이 분별 못하는 인간들이 곳곳에서 날뛰며 사악한 이들이 신부를 사칭하여 민초를 미혹하고 온 나라의 역병이 창궐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날 때 곧 새로운 왕조가 태어난다. 라는 식의 패턴을 말하죠. 이런 현상을 천하대란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하늘도 돌보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민중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분노로 들끓을 때 결국 구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역사적 예를 들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설 때에도 온갖 밀란과 외침, 국정 혼란이 이어졌고 조선이 결국 쇠퇴하여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던 시기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 역사에서도 크고 작은 변혁의 시점마다 사회적 충돌과 경제적 위기가 동시에 겹쳤던 사례는 많습니다.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이 과연 천하대란의 전형적인 징조인지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마 예언서가 말하는 말세의 징조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죠. 정감록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란 단순히 왕조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신과 가치의 등장이라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뒤집힐 때 피난할 땅, 십승지. 정감록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십승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피를 피할 수 있고 역병과 기근도 비교적 적게 닥치며 사람의 운이 번성하는 10곳의 땅이라는 뜻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풍기 예천, 안동 화곡, 계령 용궁, 가야, 단춘, 공주 정산 마곡, 진천 목천, 봉화, 운봉 두류산, 태백 등이 대표적인 십승지로 꼽힙니다. 정감록 원문에 따르면 이 땅들은 난세가 오면 부자는 망하고 가난한 자는 산다는 말이 담길 정도로 숨기에 유리한 지리적, 지세적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십승지 이야기가 2025년 혹은 그 이후의 국운과 연관되느냐고 묻는다면 역사적으로 어떤 엄청난 대변혁의 시기가 임박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 혼란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늘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대격변이 찾아온다면
안정된 터전에 머무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옛날 방식으로 산골이나 깊은 골짜기만 찾아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반드시 지리적 피난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이는 십승지는 실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지점이다. 전란과 파탄의 시기에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의지의 거처라는 은유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정감록이 말하는 이 땅에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는 2025년과 그 이후의 국운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꽤나 흥미로운 주제일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왕조가 설 때 사람들은 그 신호를 깨닫고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며 반면 늦게 움직이거나 대세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변화의 물결에서 소외당하게 된다라는 교훈과도 연결되지요. 한마디로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가지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삼승일승과 회삼귀일. 앞서 소개드렸던 원효대사 시절 삼승일승이란 모든 중생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는 불교 사상의 상징입니다. 해철국사의 회삼귀일 또한 흩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대통합의 개념이라 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적 의미를 넘어서 민족의 통합이나 정치, 사회적 화합, 나아가 국운이 새로이 번성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두 번의 사만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업적이 그렇게 이루어졌듯 훗날 세 번째 사만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혁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사만통일이라는 말은 꼭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만을 단순히 합쳤다는 의미보다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급변할 때 우리 민족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체계를 이룬다는 식으로 확장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21세기 버전의 사만통일은 곧 대화합, 통일한국 혹은 신성한 도약 같은 메타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25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국운이 대전환기를 맞이한다는 예언은 결코 황당무계한 공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2025년 예언에 담긴 핵심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많은 무속인들과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지도부 교체 가능성.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까지 극심한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균열이 뚜렷해질 것이다. 4에서 5월 무렵이 갈등의 절정으로 예견되며 지도부나 정권 차원의 큰 충돌 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변동,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가격 하락, 금융기관의 압박으로 서민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재정비될 것은 재정비되는 과정이 될 것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수습 국면이 예상된다. 사회의 급진적 변화, 부정부패나 적폐들이 대거 청산되거나 그 반대급부로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다가 9, 10월 이후 어느 순간부터 비교적 빠르게 정리된다. 11월에 들어서면 다시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 기존 세력이나 구질서가 크게 약해지거나 붕괴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리더십이 부상할 것이라는 예언. 이는 정감록식으로 말하자면 정도령이라거나 신인이 출현한다는 서사가 현대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아감. 이 모든 변화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신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것이 여러 무속인과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다. 이처럼 2025년 예언은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커다란 혼란 뒤에 재도약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해낼 것이라는 긍정적 결말을 시사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런 예언은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있어 작은 동기부여나 용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2025년이 다가온 지금 해당 무속인의 예언대로 우리는 큰 혼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과거에도 인류는 숱한 위기를 겪었으며 그때마다 세상은 또 다른 길을 찾아 전진해 왔습니다. 조선 후기 민중의 마음속에 깃든 정감록의 메시지도 결국은 이대로 영원히 어둠에 잠기지 않는다.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무렵 닥쳐올 혼란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파국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예감하는 시각도 필요한 법입니다. 정감록을 포함한 여러 예언서들은 마치 삼국시대, 고려말, 조선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큰 격변이 닥치기 전에 징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나라가 어지럽고 역병과 전쟁, 민생의 피눈물이 넘칠 때 새로운 질서가 온다는 패턴이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무수한 갈등과 위기는 과연 과거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국면일까요?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그 모습과 양상은 각 시대마다 다릅니다. 예언가들이나 무속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 곧 천심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망한다, 망한다 하면 정말로 망하는 방향으로 기운이 흐르고 해낼 수 있다라고 외치면 그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무당이나 도사가 종종 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도 이 맥락과 통합니다. 부정적 말에 계속 에너지를 쏟다 보면 실제 상황도 걷잡을 수 없이 나쁜 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신앙적, 심리적 측면에서 공통된 지혜입니다. 예언서와 무속인들은 한결같이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이자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운에 대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서로에게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삼승일승에서 회삼귀일까지 이어지는 옛이야기, 섬진강 강변에서 정자구름이 나타났다는 일화, 그리고 정감록과 십승지 전승, 나아가 국내 유명 무당이 전한 2025년 예언을 토대로 한장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느낌은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예언은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리는 방식이지만 그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재의 집합적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국운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운명이나 신의 의지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5년 국운 예언이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듯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찾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혼란이 커질수록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감록에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진인을 맞이할지도 모르며 삼승일승과 회삼귀일의 정신이 다시금 깃들어 우리 민족이 크게 도약할지도 모릅니다. 민초들이 동학혁명에서 그랬고 3.1 운동에서 그랬으며 수많은 민중봉기에서 그래왔듯이 결국 역사는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일구어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세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영원해온 통일과 번영, 평화와 성장을 향해 서서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언은 예언일 뿐이지만 그 예언 속에 담긴 경고와 희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도 인간의 지혜와 협력이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내 유명 무당이 전하는 2025년 예언과 정감록, 그리고 우리 민족 국운의 신비로운 흐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단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부디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